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62%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72%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8% 하락, 원달러 환율은 1423.09원으로 1.32% 상승, 빅스 지수는 9.4%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3.49%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0.26%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28%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06%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잉은 두 대의 제트 여객기가 치명적인 추락사고를 당한 후에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혐의로 2억 달러 합의에 도달 후에 마이너스 5.3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페덱스는 6.9%에서 7.9% 사이의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3.3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이번 주 멤버십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코스트코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서 전년 대비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건비와 운임 코스트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마이너스 4.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퀄컴은 JP모건이 무선 회사의 자동차 판매 기회를 이유로 재고 초과라고 재차 주장을 했지만 주가가 시장의 여파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0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BMO가 재고량을 상향 조정하여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패스트푸드 체인의 반등을 예상한다라고 밝히면서 3.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9월 제조업 PMI 지수는 51.8로 지난달 51.5와 예상치 51.1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 서비스 PMI 지수 역시 49.2로 지난달 43.7과 예상치 4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50을 밑돌아서 위축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지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연준의 75bp 금리 인상과 세계 각국의 긴축으로 시장이 연이어 위축이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4,300에서 3,600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한 대로 연준과 각국의 긴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에 따른 하향 조정이었습니다. 영국의 정부 감세안 발표도 시장 하락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날 영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운드화가 달러에 비해 1985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달러 지수는 113을 돌파하면서 200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국 2년물 국채는 하루 만에 40bp 인상이 되어서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했고 10년물 금리 역시 2010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각각 9bp와 5bp씩 올랐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례적인 혼란에 계속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발 혼란 이후에 미국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뉴노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경제 특징을 통하는 말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팬데믹 이후 경제 관련 논의에서 물가 압력이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 올라갔지만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모두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는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서 공격적인 연준 기조에 대한 우려로 분명하고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라면서 채권금리가 수년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이는 연준이 무언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물가 안정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체계를 바꾸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하고 유럽 증시가 2% 이상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 이는 시장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혼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영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백금은 마이너스 5.72% 하락, 목재는 마이너스 5.48% 하락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27.1%, 75bp 인상할 확률은 72.9%로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4.75달러 하락한 배럴당 78.74달러, 마이너스 5.6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과 세계 각국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유가 하락에 압력을 받았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ICE 달러 지수는 전날보다 1% 이상 오른 113.085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이미 올해 경기 침체를 예고했던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달러 가치가 더욱더 올라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유 중인 스콜피오 탱커스, STNG의 경우에는 영국의 대규모 감세안으로 인해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수요 위축 이슈가 불거지면서 크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영국의 감세안으로 인해 달러의 강세와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인플레이션 발언 등으로 인해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어려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DR 지표는 과매도 구간인 70대를 형성하고 있고 금일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7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ADR로만 본다고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박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ADR이 모두 박스권 하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상승 여력은 아니겠지만 낮아진 유가와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일정 간단하게 짚어보자면요. 26일 월요일은 로레타 메스터 위원회 연설이 준비되어 있고 27일 화요일은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8월 핵심 내구재 주문 부분, 그리고 블러드 총재의 연설, 9월 소비자 신뢰지수, 8월 신규주택 판매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8일 수요일은 블러드 총재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고요. 29일 목요일은 2분기 GDP,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로레타 메스터 의원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일 금요일은 8월 핵심 PC 물가지수와 로레타 메스터 의원의 연설, 윌리엄스 의원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많은 만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스몰캡이라던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인 입장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저는 적어도 10월 13일 미국의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관망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